차별에 찬성하는 시민은 없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 시민은 없죠. 차별에 찬성하는 시민이라는 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있죠. 우리 주변을 보면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력에 따른 차별을 자신이 공부한 결과에 따른 공정한 대우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많죠. 또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본인이 어떤 노력을 했느냐, 즉 그 노동의 지위에 따른 합당한 대우다, 이런 식으로 차별하면서도 그것은 차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혹은 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만나기도 하겠지만 본인도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차별이라는 것에 대해서 둔감해졌는가, 왜 차별에 찬성하게 되었는가라는 어떤 배경에 관한 이야기, 그것을 한번 짚어보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를 희망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차별에 찬성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라는 질문이죠. 그 개인의 어떤 타고난 버릇은 아닐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차별을 찬성할 거야,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익숙하게 그 사회에 살다 보니까 별 수 없잖아. 현실이 그러하잖아. 그런 식으로 뭔가 세상하고 타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타협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차별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공정하지 못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공정하지 못한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상 공정하지 못한 사회에 대한 수정, 개선에 대해서 오히려 관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어떤 그러한 문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경쟁이 공정하다고 하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연설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기회는 평등해야 됩니다. 과정은 공정해야 됩니다. 결과는 정의로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우리 사회의 어떤 조금 경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이제 알려주고 싶은 그런 의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 말은 아니라는 거죠. 경쟁이 그러니까 기회가 평등하지 않고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고 결과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한국 사회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한번 짚어보고 거기에서 어떤 우리의 어떤 삭막한 현실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기회는 평등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사실상 2017년도에 그런 말 하는 사람은 너무나 사회를 모르죠. 여러분들도 이제 흑수저, 수저론 이런 거 별도로 검색 안 해도 다 알죠. 검색이 내 얘기야 막. 수저론이란 단어가 이렇게 시사 용어가 이렇게 나하고 접합되어서 설명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놀라워요. 그리고 노력 이런 단어들이 무엇을 뭔가 비꼬고 있는지도 다 아시죠. 다 아시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기회평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럼 언제 기회가 평등했느냐 질문을 던집니다. 기회는 평등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불평등의 간격이 낮으면 비록 자신이 흑수저라도 한번 인생의 승부수를 띄워보는 거죠. 그러니까 집이 부자고 그러면 대학을 가고 하는데 영향을 크게 끼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평가를 한다면 1, 2년은 진짜 바짝 한번 승부수를 띄울 필요가 생기죠. 그러니까 내가 흑수저인데 그 흑이라는 게 내 발목을 안 잡는 거예요. 몇 개의 허들만 고비만 넘어가게 되면. 그렇죠? 그런데 같은 흑수저가 사실상 그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흑이 아닌 수재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입사를 할 때 이렇게 면접관이 서류를 보면서 왜 어학연수를 안 다녀왔습니까를 물어요. 예전 같으면 어학연수 다녀왔어요? 이렇게 물었다면 지금은 안 다녀온 사람한테 너 무슨 배짱으로 영어 정말 잘해요? 영어도 못하면서 왜 안 다녀왔어요?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아니 무슨 어학연수가 우리 강주역에서 무슨 대전가고 하는 그런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딱 그 순간에 내가 흑이라는 존재가 드러나는 거죠. 그걸 묻지 않는다면
비록 내가 흙수저라 하더라도 그거는 별로 문제가 될 게 없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자꾸 물어봐요. 근데 지금은 뭐 어학연수는 기본이 되었고 봉사활동도 경쟁합니다. 봉사활동도 경쟁을 하니까 어디 오지에 가서 막 우물을 파고 해야지 막 스펙터클 하거든요. 또 그런데 관심 없는 사람은 세계 여행을 해야지 자신의 담대함을 드러내요. 이게 흙이라는 게 계속 내가 어떤 경쟁을 하는데 출발선부터 너무 나를 멀리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현실이 되었다는 거죠. 그만큼 오늘날 경쟁에서 기회의 평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원래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 기회의 불평등의 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졌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과정은 과연 공정한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 사람의 껍데기를 보고 자꾸 사람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하겠죠. 그래서 너가 어떤 대학을 다니든 열심히만 노력하면 다 그것을 알아줄 거야. 그 과정에서 네가 성실히만 노력을 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했는데 모 대학에 다니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인서울이 아닌 대학에 있던 친구가 정말로 열심히 수업도 듣고 스펙도 관리하고 스스로 열패감도 없고 정말 긍정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인재처럼 살았다고요. 정말 화려해. 영어도 정말 잘하고. 그 친구가 이제 면접을 보러 갔어요. 서류는 좀 좋으니까. 그래서 면접을 보는데 그 면접관이 하는 말이 뭐냐면 왜 당신은 땡땡 대학을 다니면서도 편입을 왜 안 했는가를 묻는 거예요. 어떻게 너가 그 대학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는가? 그것만으로도 너한테는 어떤 의지가 결핍된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던져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그 안에서 어떤 실력을 쌓더라도 자신의 껍데기가 이미 그 사람을 판단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우리의 경쟁은 절대로 그 과정이 공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무슨 임원들을 상대로 프레젠테이션을 신입사원이 합니다. 아주 엄청나게 떨리는 상황이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굉장한 명문대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근데 PT를 하는데 오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명문대라는 껍데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 오타와 그 사람의 인과관계를 굳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구나 하는 실수처럼 보는 거죠. 하지만 그 타이틀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임원들이 머릿속에 봤어? 쟤 땡땡대잖아. 오타. 쟤가 땡땡 대학이니까 오타가 있는 거 아니야. 쟤 실력이 저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저 친구한테는 기회를 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똑같이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의 껍데기에 따라서 실수가 배려받는 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타 하나 있었다고 무슨 나의 과거 20년이 다 들통이 나버리고 그래서 그랬다라고 이해를 하니까 그 사람은 말 그대로 목표가 낮아지는 거예요. 겁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 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그 결과만을 보고 봐. 네가 열심히 안 했잖아. 내가 너를 차별하는 거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지만 그 과정에서는 엄청난 차별적인 시선이 주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수많은 학부모들이 어떤 초등학교를 보내느냐, 어떤 중학교를 보내느냐까지도 중요해진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 타이틀 하나가 이 친구한테 계속 뭔가 너의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계속 그런 어떤 사교육이 과잉이 불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에 결과는 정의로운가? 이 지점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우리가 철학에서 결과의 공정성, 결과의 정의로움이라고 표현을 하고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그 표현이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의 공정성, 결과의 정의로움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결과는 평등해야 돼요. 그럼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내가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는 그래, 기회와 과정은 평등해도 결과는 평등할 수 없지. 이 얘기가 아주 우리한테 진실처럼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결과는 평등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막 머릿속에 막 복잡해지가 그 두 개의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여기서 만약에 질의응답을 받으면 아니 선생님 뭐 명문대학교를 나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급여가 똑같다란 말입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게 바로 오해예요. 결과의 평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과의 평등이라는 것은 경쟁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누구나 똑같은 보상을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경쟁의 결과이든 누구든지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평등을 뜻하는 겁니다. 두 명의 선수가 사각의 링에서 시합을 합니다. 그래서 챔피언이 도전자를 KO로 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KO로 진 사람하고 챔피언하고 똑같이 돈을 주라는 뜻이 아니라 비록 KO로 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고 합리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개런티를 약속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사람이니까. 사람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 자본주의와 능력주의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데 그 자본주의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누군가가 굉장히 인간의 존엄성조차 유지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우리의 경쟁이 시작부터 잘못되었다라는 걸 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고 표현을 하면 굉장히 주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쉬워요. 우리의 정의라는 건 굉장히 내가 생각하는 정의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결과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어떤 경쟁의 결과, 즉 우리가 뭐 시험을 치고 해서 노동자의 소득이 나눠지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류층이 아닌 사람, 노동에서 저임금 노동자로 살아가더라도 그 사람의 급여가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결과는 평등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